네,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밤 사이 있었던 일들 총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조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이제 조정권에 진입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어제 이 시각 저희 이제 개장 종가 방송 나온 이후에 네. 계속해서 시장이 급변했죠.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걸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동부 쪽에 있는 나라 그 지역 두 개를 이제 독립을 승인하면서 바로 이제 평화 유지군 이런 명목으로 이제 진입을 명령했고 그에 따라서 반발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한 2시간 전쯤에 결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방국들과 이제 충분히 협의를 했다 하면서 결국은 경제 제재에 또 한 단계 또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부자 사람들 그리고 패밀리에 대한 어떤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포함해서 흔히 얘기해서 러시아의 국영개발공사의 은행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동결을 하고요. 또 군대가 또 따로 은행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뱅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동결 조치하고 이렇게 서방 국가의 어떤 거래를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이제 투자를 받으려 그러면 해외에서의 어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해서 서방 국가의 어떤 증시를 통한 이런 어떤 자금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착시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되겠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본격적인 전쟁하면서 무력 충돌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결국 주식시장에서 온전히 반영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가 1.4% 내렸습니다. S&P 500이 1.2% 내리면서 4,300원 저리에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13,381포인트로 역시 1.1%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이 1월 3일 날 종가에 기록했던 가격 대비요. 정확하게 10.2% 정도 떨어지면서 결국 공식적으로 보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든 섹터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도 97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모든 그 천연가스도 가격도 올랐는데요. 어떤 상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주요 몇몇 흔히 얘기해서 원자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건 적건 흔히 얘기해서 공급망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해외에서 들리다 보니 실적이 좋고 나쁜 간에 오늘 웬만한 것들은 웬만한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악재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홈디포도 긍정적 실적이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유통업종이 이번 주에 실적이 잇따라 발표하거나 할 예정인데요. 베스트바이나 달러제너 이런 것들도 모두 7에서 4% 정도까지 오늘 주가가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올랐지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다 악재로 반영되면서 에너지 주식들도 예외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5%나 급락했습니다. 특징주 중에서는 소파이라고 있는데요. 소파이가 이제 은행 업무를 다루는 은행 업무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테크니시스라는 걸 인수를 발표했거든요. 이것들이 또 새롭게 돈이 또 투자금이 나온다. 앞으로 향후 얼마나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걱정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소파에도 10%나 떨어지면서 상장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S&P 500 지수도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꿋꿋하게 잘 버티는 투자자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번에는 좀 다른 건가? 네. 이번에는 내가 돈을 좀 빼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주세요. 네, 맞습니다. S&P가 말씀드렸던 대로 1월 4일 종가 기준을 보면 10%가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넘고 많이 넘고 넘으면 이제 더 떨어지면 우리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4,316포인트 이하로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현재 보면 S&P 연초 대비 한 10.3%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6% 떨어졌고 다우지수는 8%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급하게 많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 얘기하는데 물론 떨어진 것 자체를 좋아할 수 없지만 이 10% 하락 정도는 보통 10개월 정도에 한 번씩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 주식은 많은 분들이 특히 주님분들 미국 시장은 안전하고 계속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왜 떨어지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실 네. 텐데요. 1980년 이래요. 보통 평균 연간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엔 오늘까지 해서 10%가 떨어졌는데요. 평균 14%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것이 미국의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커질 수 있겠는데 미국이란 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 크고 가장 안전한 나라인조차도 평균 대비 고점 대비 하락은 평균 14%가 떨어지는 것이 연간 왕왕 있던 일이다라는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10% 하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10% 하락하면 20%까지 하락하면 약세인데요. 통상 40% 정도는 10% 하락해서 20%까지 약세 국면도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 하락은 어느 정도냐? 보통 1년 반 정도 한 번씩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한 2년 정도 만에 한 번씩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도 있었던 적이 없었죠. 여하튼요. 10% 하락만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발표되고 불과 2년 전이니까만 그때 미국 주식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때 미국 주식 안 하시더라도 한국 주식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때 이제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신기록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는 이렇게 계속 쭉쭉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 유례 없는 최고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2주일 만에 34%가 급락했던.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도 모를 정도죠. 아마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반등도 빨랐던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역사적 통계로 보면 조정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사적 통계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1928년 이후에 그냥 흐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주일 후가 조정 오늘 딱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평균 0.7%가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럼 평균 일주일 동안 주가 반등의 확률은 플러스 날 확률은 63.6%였는데요. 다만 이게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0.4%. 상승 확률은 한 50% 조금 간 넘었지만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되면 3.7% 올랐고 상승 확률도 57%. 그리고 1년이 되면 9.3%가 올랐고 상승 확률이 65.7%였기 때문에 이걸 바로 반등하기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2020년에는 워낙 팬데믹 때문에 급락했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번에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이게 여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3개월, 1년이면 대부분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음 회표는 1990년 이후에요. 그동안에 쭉 모든 10% 이상의 조정 국면의 흐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빨간색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났던 확률이 대부분이 많겠지만 여기 이 표에서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한 일주일이나 2주, 한 달보다는 3개월 정도 되면 조금 확실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는 것 정도도 최근에 참고하시면 올수록 좋겠습니다. 더 그렇네요. 네, 처음에도 그렇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2월의 시기는 극히 예외적이었다라고 그쵸.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면 어쨌든 조정 이후에 뭐 3개월 정도를 좀 꾸준히 기다려주면 시장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오르내리고 할 때 우리가 무리하게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돈을 넣은 채로 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맞는 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만 자체로만 너무 좁혀서 보면 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은 오늘 제레미 시게리우스도 다시 하고 JP 모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런 기준금리의 이런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할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게리우스가 직접 말한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제보다 금리에 대한 인상 이런 정책이 10배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지금 금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이것이 과연 성장이나 기업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정도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조차도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드렸지만
주식 투자 자체가 여전히 매력적인 재테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세이프 헤븐이라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심리 있고 그걸 채권을 사람들일 수 있고 미국 달러를 그냥 사시는 분도 있고 금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에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투자했을 경우에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20년 동안 리츠 투자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진한 표현 나는 것은 S&P 500을 지수로 꾸준히 갖고 왔을 때입니다. 지수는 연평균 2001년부터요. 2020년까지 7.5%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만 갖고 위험하니까 주식과 채권을 6대4 네. 내지 5대5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4대6 갖고 있는데 6대4로 갔을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6.4%로 훅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뭐 현금도 있고 상품도 있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약간 초록색 그림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네. 화면에서. 그거는 average investor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거 있죠. 그거는 수익률이 2.9%밖에 안 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고 주식을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겁나면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겁나고 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 겁니다. 지금 팔고 조금 나중에 회복할 때 좀 싸게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뭐랄까요 정말 예지 능력이 있어서 잘 맞춘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거나 횡보하더라도 주가는 10% 지수는 10%밖에 안 수익이 나더라도 그런 분들은 잘하면 100%씩도 날 수 있지만 예지 능력이 있는 분인데 현실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JP모건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JP모건의 20년 동안의 개인 고객들의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네. 2.9%였다. 사다 팔았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타이밍을 재려 그러고 매매를 하려 그러고 그러는 행동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네.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전하게 쉽게 해서 이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애플이 100주를 갖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애플을 지금 팔았어요. 팔고 이럴 수 있죠. 10% 정도, 20% 떨어질 것 같아요. 팔고 다시 사면 100주가 110주 될 수 있죠. 10% 그쵸. 떨어지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많았고 성공한 분도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을 맞습니다. 평균적인 개인들의 투자가들의 수익률은 지수보다 좀 안 좋았다. 그렇죠. 예.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계속 매매를 하기보다는 투자를 해 있는 채로 네. 가만히 놔두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사실 항상 우리한테 이런 말씀들을 잘 해주면서 달래주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이렇게 패닉 셀링을 하려는 그런 시청자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금리 인상에 차라리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 금목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대학에 어떤 진학하고 어떤 회사에 또 취업할 때 보더라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옆에 훅 들어오거나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서 갔을 경우에 당황하거나 오히려 좀 그만두는 분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심이 중요한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주식을 샀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팔 때도 같은 기준으로 파시면 좋겠고요. 앞서 했던 그래프를 조금 더 확인해 드리면 역시 20년 동안의 수익률의 비교인데요. 20년 동안의 주식을 꾸준히 갖고 있으면 한 9% 수익이 났는데 혹시라도 걱정돼서 주식을 팔았는데 진짜 재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날 주가가 급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의 20년 동안 중에 가장 좋았던 열흘만 주식이 없었더라도 단 열흘만 없었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40% 정도가 날아갑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밖에 안 나가고 20일 동안 가장 좋았던 20일이 없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진짜 운이 없어갖고 가장 좋았던 30일 동안 주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20년 동안에 30일만 없었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은 0.3이니까 0.3이면 저축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려 물타기 하도 중요하고 팔고 사고도 또 중요하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본인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라갈 만한 주식을 지금은 공부하는 게 낫다. 올라갈 만한 주식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왜냐하면 어이없게 같이 떨어진 주식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IB라든가 언론, 이렇게 해외 언론을 보면 지금 살만한 거,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바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시장은 개별 주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란 사태, 그리고 금리의 상승에 이런 발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웬만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매출과 이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보라는 주장도 있겠고요. 아니면 투자 의견 대비,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큰 주식을 사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 레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가격 결정력이 높은 주식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겠고요. 또 과거사를 대비하면서 과거에 낙폭과대가 높았던, 낙폭과대에 대해서 회복력이 높았던 주식을 얘기하라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전쟁 위기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조언을 저희가 1탄으로 들어봤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또 저희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관련된 이야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영스타의 조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8시에 월가워즈 채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